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레이나맘입니다. 아유, 오늘 너무 더우네요. 아침에는 비가 약간씩 오고 날씨가 흐렸는데 지금은 뭐 또 한여름 같습니다. 오늘도 제가 저번 주에 전해드렸던 저번 주에 라디오에서 방송을 했던 내용을 오늘 다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. 저는 라디오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와 또 이슈들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. 또 유튜브에서는 일상 브이로그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소식은요. 우리 몸이 보내는 특정한 맛의 7가지입니다. 특정한 맛이 당기는 날이 있죠. 식욕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나는 음식이 간혹 있어요. 이런 음식은요, 우리 몸에서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건강상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단 음식이 좀 당긴다면요, 신체의 에너지 부족으로 단맛이 당길 수가 있고요. 요거는 세로토닌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 것을 섭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수면 부족일 때도 역시 단맛이 좀 당긴다고 하네요. 또 짠맛이 당긴다면 몸에 나트륨 부족일 수 있고요. 오히려 수분 부족이 짠맛을 또 당긴다고 합니다. 또 무엇인가 막 먹고 싶을 때, 그럴 때 우리는 짠맛이 당기는데 수분 부족으로 짠맛이 당기는 거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또 음식으로 오인을 해서 음식으로 또 우리는 또 보충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짠맛이 당긴다면 일단 수분 부족으로 생각하셔서 수분을 좀 채워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또 신맛이 당긴다면 이거는 피로가 누적돼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비타민 C, 철분 결핍, 빈혈이 오거나 손톱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좀 보충해 주는 것이 좋고요. 쓴맛이 좀 당긴다면요,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우엉이나 사포닌이 풍부한 뿌리채소 같은 거를 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또 매운맛이 당기는 날이 있죠. 한국 사람들은 이 매운맛에 정말 진심이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의 매운맛, 불닭의 매운맛, 또 김치볶음의 매운맛, 이 모든 매운맛들이 각기 다른 매운맛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어서 그날마다 먹고 싶은 매운맛들이 다르기도 하잖아요. 근데 이 매운맛이 당긴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래요. 또 느끼한 음식이 당기는 날도 물론 있습니다. 느끼한 음식이 당긴다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. 유제품에는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것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를 좀 높여서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또 얼음이 좀 당기시는 날이 있을까요? 이것은요, 몸에 철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요. 그래서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결핍성 빈혈 환자 중에서 38명 중 23명이 얼음 중독 증상을 보였다는 거예요. 대다수 철분을 좀 보충해주자 얼음을 먹는 것을 멈추었다고 합니다. 철분을 보충해 주는 데는요, 육류, 닭고기가 좋으니까요. 만약 나는 자꾸 얼음이 이상하게 안 당겼었는데 얼음이 당겨 하실 때는요, 육류를 조금 섭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요즘에 여행 많이 계획하고 계시죠? 본격적인 여행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 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타게 되잖아요. 승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승객 행동들이 있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는요, 다른 승객에게 조언하지 않는다. 네,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좀 착용하라는 둥, 기침을 하지 말라는 둥, 의자를 뒤로 너무 빼지 말라는 둥, 이런 말들은요, 직접 하지 마시고 승무원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. 자칫해서 손님에게 직접 말했다가는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언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또 우리가 그 위에 수화물을 옮기다 보면 내 칸에 다른 승객의 수화물이 위에 올려져 있는 경우에 내가 마음대로 빼서 옮기는 것도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. 이런 경우도 역시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내가 마음대로 옆 칸으로 옮기고 하면 이 승객이 내릴 때 동선이 뒤바뀌기 때문에 차례대로 빠르게 내려야 하는데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요. 이때도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내 수화물을 여기에 넣고 싶다, 이렇게 요청하는 게 좋겠습니다.
또 하나는요, 승무원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요.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 뭔가 문의를 하고 싶을 때 손을 가만히 올리거나 아니면 승무원을 부르는 벨이 있어요. 그 벨을 이용해 줘야지 승무원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는 거는 승무원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고 합니다. 그것도 잊지 마세요. 또 하나는 승무원이 그 간식이나 식사를 이렇게 배급할 때 다소 좀 느리더라도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겠습니다. 이쪽 승객을 응대하고 있는데 이쪽 분이 이렇게 마음대로 나는 이거 먹어야지 하면서 손으로 가져가는 거, 요거 하시면 안 된다고 해요. 아이 바쁘니까 나는 좀 도와주려고 내가 빨리 집어가는 거지 하실 수 있거든요. 요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. 또 가져갔다가 아이 난 또 바꿔야지 하면서 다시 올려놓고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꼽고 있습니다. 요거 별 뜻 없이 우리는 그냥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여행에서 조심하면 좋겠습니다. 화장품 용기 10개 중에 6개가 재활용이 좀 힘들다고 하네요.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지만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저도 이런 의미에서 화장품 용기에 너무 많이 힘을 실은 제품들은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. 오히려 자연주의 제품, 이런 제품에 저는 돈을 기꺼이 쓸 용기가 있고 같은 값이라면 그런 제품이 오히려 더 마케팅에 좋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래도 회사 측에서는 또 용기를 좀 화려하게 하고 용기가 그 제품의 인상이다 보니까 용기에 좀 힘을 많이 실는 아직도 그런 모습이죠. 하지만 포장 줄이기, 요즘 재활용, 분리배출, 이 환경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? 이 조사 응답자의 87.3%가요. 동일한 조건이라면 나는 친환경 용기의 제품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. 이제는 화장품 업체들도 소비자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를 이용한 마케팅이 훨씬 더 회사 이미지나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화장품에 손이 가기 때문에요. 생각을 다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선크림을 구입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. 작년에 썼던 선크림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요. 새로 나온 선크림 중에서 여러분 피부에 맞는 제품 한 가지씩 선택해서 선크림을 이제부터는 굉장히 좀 많이,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할 정도로 많이 발라야 원하는 만큼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모자나 햇빛 가리개 이런 것도 좀 적절하게 이용하시고요. 나는 외출을 안 할 거니까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되겠지, 나는 또 차에만 있을 거니까 밖에 안 나갈 거니까 오늘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되겠지,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선크림 매일매일 바르시는 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당뇨인들이 먹어도 되는 달콤한 간식 5가지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. 이 은근 당뇨를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주위에 한두 분씩 꼭 계시죠. 그런데 당뇨 때문에 먹는 거를 제한할 때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. 또 굉장히 본인들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. 뭔가 입이 좀 궁금하고 뭘 드시고 싶을 때 요런 거를 좀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인데요. 쌉싸름한 맛이 매력적인 다크 초콜릿. 이 다크 초콜릿은 조금 드시는 거는 괜찮다 그래요. 그런데 카카오 함량이 적어도 70% 이상이 되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또 한 번에 28g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. 적정량만 드시는 거 추천할게요. 또 과일 중에는 배가 좋다고 합니다. 의외로 GI 지수가 낮기 때문에 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. 식이섬유와 수분이 많기 때문에 변비에도 좋고요.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과일을 하루에 한두 번만 소량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. 또 사과도 괜찮다는데요. 쌀이나 이런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사과를 먹으면 혈당 수치를 다소 낮추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또 그릭 요거트, 당분이 없는 걸로 선택하셔서 그릭 요거트를 식간에 드시면
식욕을 조절해주고 면역이나 신경 체균형에도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그릭 요거트 드실 때 꼭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으로 골라주세요.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는 꼭 잘 발라주시고요. 지금 봄철에 꽃가루, 미세먼지 때문에 다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얼굴에 보다 많은 이 미세먼지 꽃가루 때문에요, 피부 트러블이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. 그래서 꼭 세안을 하실 때 아주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시고요. 또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기 때문에 그냥 맹물로만 나는 오늘 세안해야지 하시지 마시고 폼 클렌징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폼 클렌징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면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요. 폼 클렌징 하는 시간은 좀 줄이되 헹굴 때는 좀 꼼꼼히 헹구는 시간은 늘려서 꼼꼼히 헹궈 주시고요. 우리가 오히려 헹굴 때 여기 닿지 않는 머리 끝부분이나 양손으로 헹굴 때 여기 콧잔등이 이런 데는 잘 안 헹궈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런 부분에 가렵고 트러블이 많이 나요. 그래서 한 번 더 헹굼할 때 이렇게 이런 부분 잘 헹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봄철에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요, 수분 보충도 매우 중요한데요,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1시간 단위로 한 컵씩 이렇게 꾸준히 미지근한 물을 잘 마셔준다면 봄철 피부 관리에도 꽤 도움이 되겠습니다.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다.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퇴근을 해볼까요?